네, 기후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기후탐사대 순서입니다. 오늘도 기후탐사대의 대장, 광주과학기술원 윤진호 교수와 함께합니다. 교수님, 이번 주 덥습니다.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육박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로 덥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지난해에도 역대급 더위였잖아요. 올 여름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? 네, 현재까지 발표된 기상청 전망으로는 6월, 7월까지 이제 전망이 나왔는데요. 온도 같은 경우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좀 높을 확률을 예보하고 있고, 강수량 역시 물론 불확실성이 좀 크지만 그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이 올 것으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. 여튼 덜 덥지는 않고 더 더울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. 이렇게 폭염이 사실 두렵기까지 한 기상 현상이 되다 보니까 이 폭염을 알고자 하는 연구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.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다라는 말도 떠오르는데 교수님께서도 새롭게 연구하신 내용이 있다고요. 어떤 겁니까? 네, 저희들이 이제 폭염이나 여름철 더위를 얘기할 때 매번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. 저도 그렇기도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한 100년 남짓한 자료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고요. 이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게 그 나무의 나이테. 그러니까 나무는 날씨가 좀 좋으면 많이 자라고 그래서 나이테와 나이테의 간격이 좀 더 커질 것이고 좀 안 좋으면 적게 그러니까 많이 자라지 않습니다. 이제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오래된 나무들 한 300년 정도 된 나무들의 나이테를 분석을 해가지고 한반도에 폭염을 유발하는 패턴 그것들을 정의를 하고 정말 이 패턴이라는 게 과거 300년 동안의 자료를 봤을 때 정말 최근 들어 강해졌는지 아니면 뭐 과거랑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고요. 그 300년 자료를 보니까 확실히 최근 들어서 이 폭염을 유발하는 패턴이 좀 강화된 것 같다라는 게 결론입니다. 그 패턴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죠? 네, 좀 긴 이름입니다. 유라시아 횡단 폭염 가뭄 열차라고 저희들은 좀 긴 이름이지만 그렇게 좀 표현을 했고요. 그게 이제 폭염이 오고 단순히 이렇게 금방 왔다 사라지는 그런 폭염이 아니라 좀 긴 시간 좀 강하게 오면 가뭄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.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날씨가 따뜻하면 지표면에 있는 수증기를 금방 증발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참 더울 때 밭작물이 마르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. 2016년, 18년 폭염 같은 경우에 밭작물이 좀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 폭염과 가뭄을 함께 유발하는 어떻게 보면 좀 강한 그런 패턴들이 한반도 혹은 동아시아에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유라시아, 그러니까 유럽에서부터 쭉 이렇게 연결되는 듯한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다. 그래서 좀 이렇게 길지만 조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습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름을 만들었습니다. 교수님, 그러니까 이 패턴의 이름이 열차라고 했잖아요. 이 뒤에 열차 그림도 있는데 이 열차처럼 주기적으로 오고 또 그 오는 주기 말하자면 배차 간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비유를 하자면요. 이게 좀 더 짧아진다.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. 또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이 열차라는 것이 온다.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굳이 열차라고 저희가 부른 이유는 이제 그 동아시아에서는 특히 이제 몽골 지역에서 고기압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. 근데 그 고기압이 몽골에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을 딱 보면 유럽에서 먼저 만들어져서 그 패턴이 점점 동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열차라는 표현을 썼고 이게 계속 강해졌고 또 미래 전망을 봤더니 여전히 그러니까 계속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기후 문제가 그러니까 더 이상 한 국가나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정말 실감하게 되는데 올해도 이 열차가 우리나라에 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제 사실 그걸 뭐 이렇게 기대하거나 하기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폭염에 대비하는 게 여름철에 필수일 것 같은데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이게 온도도 온도인데 습도가 문제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뭐 오늘만 해도 습도가 거의 80%를 넘어설 정도로 밖에 나가시면 정말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. 이 습도라는 게
그 굉장히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, 그러니까 불쾌지수도 이 습도랑도 연결이 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 과거 자료들을 분석을 했더니 이 습도가 점점 증가했다라는 게 저희 결과입니다. 알겠습니다. 습도가 점점 증가했다. 그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그 자료로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. 화면을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 상대 습도의 증가폭이 보면 2000년대 이후로 확실히 좀 가파른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. 이게 원래 한반도 여름이 습하다라는 게 상식이긴 했는데 그 습한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는 건가요? 네,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반도가 그냥 더워지기만 하면 그 더워진다는 얘기는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증가하거든요. 그러면 상대 습도는 줄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그 상대 습도 역시 같이 증가를 하고 있다. 그 말은 한반도 주변으로 계속 수증기가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앞서 여름철이 무덥다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그 무더위가 점점 심해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온도가 그러니까 따뜻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습도도 높아지고 또 그거에 따라서 비도 많이 오고 그런 형태로 한반도 여름이 좀 바뀌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런 점들이 이제 실제로 분석 자료에서도 확인이 되는 것이고 벌써부터 말씀하신 대로 습식 사우나를 연상하게 하는 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당국도 또 이제 개인들도 온열 질환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군요. 네. 지금까지 광주과학기술원 윤진호 교수와 기후탐사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.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